한 명은 16년째 단 한 편의 작품도 없습니다. 한 명은 특혜 논란 끝에 모든 것을 버리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폭행설에 휩싸인 채 드라마에서 쫓겨나듯 하차했습니다. 90년대를 지배했던 6개의 얼굴. 그들은 왜 사라졌고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마지막 한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들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그 자체로 하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찬란했던 얼굴들이 우리 곁에서 조용히, 때로는 시끄럽게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중 단 한 명이 무려 26년 만에 다시 돌아온 놀라운 이유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바로 그 배우입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16년째 작품이 없는 국보 배우 원빈입니다. 1997년 드라마 프로포즈로 데뷔한 그는 2000년 드라마 가을동화의 한태석으로 여심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얼마면 되는데 이 대사 한마디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후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마더로 연기력까지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영화 아저씨가 개봉했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은 그해 최고의 흥행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저씨가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저씨가 개봉한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그는 단 한 편의 작품에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광고에서만 가끔 얼굴을 비출 뿐입니다. 2026년인 지금 아저씨가 세상에 나온 지도 어느덧 16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새로운 작품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데뷔 28년 차. 그런데 그의 영화 필모그래피는 5편이 전부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 거절한 작품들의 목록입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그리고 천만 영화 신과 함께와 부산행, 군함도까지 지금 들어도 입이 벌어지는 대작들을 그는 모두 고사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빈은 연기력이 저평가된 배우다. 빨리 영화를 찍어야 한다. 그렇게 그의 복귀를 바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빈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흔한 열애설이나 사고 한 번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사라진 톱스타가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스캔들로 무너진 동료들과 달리 원빈은 스스로 무대를 비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원빈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깨와 아로니아를 직접 기르고 손수 만든 참기름과 아로니아즙을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화려한 무대 대신 흙을 만지는 평범한 삶을 택한 것입니다. 2015년 그는 배우 이나영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 처사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2025년에도 그는 여러 광고를 통해 근황을 전했습니다. 한 브랜드는 그를 두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국보 배우, 그 이상의 표현은 없다고 했습니다. 16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의 외모는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조각 같은 얼굴은 변함이 없는데 왜 그는 카메라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다음 인물의 시끄러운 이야기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일본 열도를 뒤흔든 윤사마 배용준입니다. 1994년 드라마 사랑의 인사로 데뷔한 그는 첫사랑과 젊은이의 양지 등을 거치며 차근차근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다 2002년 운명처럼 한 작품을 만납니다. 바로 드라마 겨울연가의 강준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현상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연기를 그만두고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무려 400억 원이었습니다. 그 큰 돈으로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의 전성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겨울연가 하나로 배용준은 아시아를 정복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의 사진집 한 세트는 우리 돈으로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사진집이 10만 세트나 팔려나갔습니다. 사진집 하나로 15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설 같은 기록이었습니다. 이후 영화 외출, 그리고 드라마 태왕사신기로 다시 한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스타는 2011년 드라마 드림아이 출연을 끝으로 연기를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자신이 세운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며 약 400억 원의 차익을 올렸습니다. 배우 배용준이 사실상 사업가 배용준이 되어 무대 뒤로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을 완전히 떠나게 된 데에는 시끄러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2016년 아내 박수진의 첫 출산을 둘러싼 이른바 특혜 논란이었습니다. 위독한 아기들이 머무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병원 측은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밝혔고 박수진도 입장문을 내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한국을 떠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배용준은 그룹 슈가 출신의 배우 박수진과 결혼했습니다. 슬아의 아들과 딸을 한 명씩 두었고 2022년부터는 가족과 함께 하와이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 결혼 10년 만에 이혼설까지 돌았지만
부부는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가 400억 원으로 무엇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배용준은 저소득층 청소년과 영유아의 치료비에 써달라며 연세의료원에 무려 3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하와이의 학교에도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논란 속에 떠났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사랑했던 시대의 또 다른 여인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여인, 심은하입니다. 1993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그녀는 1994년 드라마 마지막 승부로 단숨에 청춘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후 드라마 청춘의 덫에서 비련의 여인과 복수의 화신을 오가는 두 얼굴을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당신 부숴버릴 거야. 이 서늘한 대사는 온 국민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1998년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만납니다. 한석규와 함께한 이 멜로 영화에서 그녀는 청순함 그 자체인 주차 단속권 달인을 연기했습니다. 이 작품은 백상예술대상을 비롯한 수많은 상을 휩쓸었고 지금까지도 한국 멜로 영화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그렇게 그녀는 한 시대의 청순함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빛나던 순간 그녀는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2000년 개봉한 영화 인터뷰가 그녀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1년 그녀는 공식 인터뷰를 통해 전격 은퇴를 선언합니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수많은 작품의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005년 지상욱 전 국회의원과 결혼하며 조용한 삶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완전히 베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장 빛나던 순간 그녀는 왜 스스로 무대를 떠났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떠난 자리를 노린 가짜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에는 22년 만에 연예계에 복귀한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심은하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이름을 사칭한 복귀 사기까지 등장해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은퇴한 지 어느덧 25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육가와 남편 내조에만 전념하며 남편의 유세 현장에 가끔 모습을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근황을 알기조차 힘든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개그맨 심연섭의 결혼식에 축하화분과 음성을 보내며 무려 19년 만에 직접 목소리를 공개한 것입니다. 팬들은 그 짧은 목소리 하나에 다시 설렜습니다. 50대에 접어든 지금도 그녀의 미모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나면 복귀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20여 년의 긴 침묵을 깰 그날을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90년대 그 자체였던 여인 본투비킨 김희선입니다. 1993년 광고와 드라마 공룡선생으로 데뷔한 그녀는 순식간에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폭탄머리, 곱창밴드, 그리고 X자 핀. 그녀가 하면 무엇이든 곧바로 유행이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미모에 통통 튀는 신세대 이미지를 더해 그녀는 이른바 김희선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전성기 시청률은 지금 들으면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1998년 드라마 미스터 큐가 45, 밟은 줄산, 그리고 1999년 드라마 토마토는 무려 52, 7%를 넘겼습니다. 여배우 혼자서 드라마를 이끌어 이런 시청률을 만든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드라마 미스터 큐로 1998년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만 21세, 지금까지도 손꼽히는 최연소 대상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다른 90년대 스타들이 결혼과 함께 혹은 논란과 함께 사라질 때 김희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스타로 떠오른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이후에 있습니다. 물론 그녀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한때 외모만 부각되고 연기력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꼬리표에 오래 시달렸습니다. 미녀 배우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오히려 그녀의 연기를 가리는 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벽을 세월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2012년 사극신예로 6년 만에 브라운관에 돌아온 그녀는 이후 앵그리맘 그리고 품위 있는 그녀로 마침내 연기력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제2의 전성기를 스스로 열어젖힌 것입니다. 이후로도 앨리스, 나인룸, 그리고 내일까지 그녀는 쉼없이 작품을 이어왔습니다. 2024년에는 드라마 우리, 집으로 안방극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에는 TV조선 드라마 다음 생은 없으니까로 복귀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드라마 출연으로 보면 무려 8년 3개월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얼굴, 그리고 연기력 논란마저 이겨낸 멈추지 않는 현역의 열정, 김희선은 사라지지 않은 전설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극적이고 가장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무대의 주인공은 두 명의 여왕입니다. 미실, 그리고 장금희, 고현정과 이영애입니다. 먼저 고현정입니다. 1989년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데뷔한 그녀는
1995년 드라마 모래시계로 단숨에 국민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최민수애나 지금 떨고 있니? 라는 대사가 한 시대를 상징하는 명대사로 남은 이 작품을 통해 그녀는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혼과 이혼이라는 깊은 굴곡을 거쳤고 오랜 공백 끝에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의 미실로 다시 한번 정상에 올랐습니다. 악역임에도 주인공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그녀는 미실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곁에는 늘 강한 카리스마만큼이나 시끄러운 논란이 따라다녔습니다. 2013년 드라마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에서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드라마 리턴을 촬영하던 중 제작진과의 갈등으로 중도 하차한 것입니다. 당시 제작진은 배우의 불성실함을 이유로 들었고 심지어 그녀가 연출자를 폭행했다는 설까지 번지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소속사는 거듭되는 의견 차이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고 고현정 본인도 크게 괴로워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맡았던 인물은 대체 배우 없이 대본에서 통째로 삭제되었습니다. 톱스타에게는 더없이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그녀는 긴 공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사투가 숨어 있었습니다. 큰 수술, 그리고 긴 입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아팠다는 그녀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다시 일어섰습니다. 2025년 9월 드라마 사마귀로 무려 7년 만에 복귀에 성공한 것입니다. 연쇄살인마이자 한 아이의 엄마인 복잡한 인물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 건강해지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녀의 이 한마디처럼 일은 곧 그녀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영애입니다. 바로 이 영상의 시작에서 예고했던 그 사람입니다. 1990년 초콜릿 광고로 데뷔한 그녀는 산소 같은 여자라는 별명으로 시대의 청량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2000년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로 스크린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2001년 영화 봄날은 간다로 섬세한 멜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그녀의 인생을 바꾼 작품이 찾아옵니다. 바로 드라마 대장금이었습니다. 천민에서 궁중 최고의 요리사로 그리고 의녀로 거듭나는 장금이 시청률 50%를 넘긴 이 작품은 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유럽까지 사로잡으며 한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복수를 꿈꾸는 서늘한 금자를 연기하며 그녀는 청룡 영화상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녀 역시 오랜 시간 작품을 신중하게 가려 만나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그녀의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32년 만에 연극 무대에 도전했고 1999년 드라마 이후 무려 26년 만에 KBS 드라마 은수 좋은 날로 돌아온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평범한 학부모 강은수, 그 절박한 인물을 섬세한 내면 연기로 완성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2016년 그녀는 역대급 제작비가 투입되는 사극의 주인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작품의 제목은 바로 의녀 대장금입니다. 무려 20여 년 만에 그 장금이가 다시 한복을 입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귀환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한 시대를 지배했던 6개의 이름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위해 무대를 떠났고 누군가는 특혜 논란 끝에 바다를 건넜습니다. 누군가는 16년째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국보로 남았고 누군가는 연기력 논란마저 이겨내며 30년을 한결같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폭행설과 큰 수술이라는 두 번의 고비를 넘어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화려한 조명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짜 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무대 뒤로 물러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그리워하는 그 시절의 얼굴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중한 추억 다음 영상에서 제가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